이번에는 양쪽이 뚫려 있는 개관에서의 정상파입니다. 관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길이는 L입니다. 관의 길이 L입니다. 자, 여기에 실이 있다고 쳐보세요. 줄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줄은 어디에도 양쪽 어디에도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래에 이렇게 쭉 쳐질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한쪽을 들어 올려 보세요. 한쪽을 들어 올렸다 칩시다. 그럼 이쪽을 들어 올렸다 칩시다. 그럼 여기는 올라갈 거고 얘는 그대로 아래쪽에 있을 거고, 그러면 파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건 그럼 몇 파장이에요? 4분의 1파장이 2개니까 2분의 1파장이죠. 반파장이죠. 즉 이 길이가 바로 반파장이에요. 2분의 1 람다란 말이에요. 반파장. 이게 기본 진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2배 진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모양의 2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양쪽을, 요렇게 아래쪽에 있는 실을 양쪽을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모양의 딱 2배가 되죠. 요 모양의 2배.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는요, 반파장의 2배니까 뭐가 돼요? 2분의 1 람다의 2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람다는 2L이란 얘기고, 여기서는 람다가 바로 L. 이 길이 자체가 한 파장이란 얘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3배 진동 나올까요? 길이는 똑같이 L이고요. 3배 진동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쪽을 올리고 이쪽은 내리면서 가운데 한번 올리면 되죠. 이렇게 되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게 지금 하나, 2개 됐죠?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되죠. 한쪽은 들어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 중간에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되죠. 들어 올리면.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정상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럼 L은 바로 2분의 람다가 지금 3개예요. 따라서 람다는 뭐가 돼요? 3분의 2 L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2분의 2 L. 그렇죠? 이거는 1분의 2 L. 됐습니까?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분자는 2로 똑같고 분모는 1, 2, 3 정수로 나가죠. 그렇죠? 따라서 람다는 뭐란 얘기예요? n분의 2L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러한 정상파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진동수는, 파의 속력이 V라고 하면 진동수 F는 람다분의 V니까 람다 이걸 넣어요. n분의 2L분의 V. 따라서 2L분의 NV.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현에서의 양쪽이 뚫려 있는 개관에서의 정상파 진동수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 이거 맥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폭과 진동수가 같은 것에 대해서 살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비슷하다면, 진동수가 비슷한 두 개의 파가 만난다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진동수가 비슷한 게 만나면, 진동수가 비슷하대요. 그러면 각 진동수가 비슷하니까 하나의 파의 함수를 S1, SM, 코사인, 오메가 1, T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파동 함수를 S2, SM, 코사인, 오메가 2, T라고 해볼게요. 각 진동수가 다른 겁니다. SM은 똑같고 진폭은 같고, 그럼 이게 두 개가 만나면 아주 신기한 현상,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일예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486Hz짜리 진동수를 가진 소리와 얼마로 할까요? 8Hz짜리 진동수를 가진 두 개의 파가 만나죠. 그럼 우리 귀는 두 개의 파가 만들어낸 평균이 그러면 496 하니까 2 이렇게 됩니다. 492짜리 진동수를 가진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가 그냥 492짜리 단이름으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요동치는 소리를 들어요. 492짜리가 요동치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쭉 이런 식으로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요. 이러한 현상을 맥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동칠 때 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진동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쭉 하는 단이름일 경우에는 쭉이라고 하는 그 진동수가 490이라고 한다면 그 쭉이라고 하는 소리가 파동을 이룰 때 쭉 이렇게 될 때 그 진동수는 어떻게 나오냐? 두 개의 차이값만큼 나와요. 두 개의 차이값만큼. 두 개의 차이 하면은 얼마죠? 12Hz. 즉 마치 소리가 요거에 가진 소리가 12Hz의 진동 주기를 가지고 진동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 그 모습을 자, 이거 보세요. 비슷한 두 파형입니다.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좀 흐리게 인쇄가 됐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요 기준이에요. 위에 파동은 골이에요. 그렇죠? 아래 파동은 마루예요. 그런데 여기는 마루고 여기는 마루예요. 마루가 똑같죠? 그렇죠? 마루가 똑같은데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마루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번째는 마루지만 같은 시간 동안 퍼져나간 거가 골이란 말이에요. 진동수가 다르죠? 그렇죠? 그럼 두 개가 만나면 합성파의 진폭은 두 개가 만나면 요거랑 요거랑 마루니까 합해져서 이렇게 진폭이 커지고 요거랑 요거랑 합해지면 0 되고 그렇죠? 반대니까요. 그리고 나서 대수적으로 합하면은 요 안쪽에 있는 요런 진동을 가진 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요 붉은색 진동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변해요. 그게 바로 이 파란색. 이게 파란색이 바로 맥놀이 진동수예요. 합성파의 평균, 이 두 개의 평균 진동은 요거고요. 아래 거, 안에 거.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찾아봅시다. 맥놀이를. 하나의 진동 함수가, 파동 함수가 SM,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1t라고 했고요. 또 하나가 S2가 SM, 코사인 오메가 2t라고 했어요. 이게 두 개가 맞나요? 그러면은 합성파 합해주면 되죠. S1 더하기 S2예요. 더하면은 SM 코사인 오메가 1t 더하기 SM 코사인 오메가 2t예요. 자, 이거 곱셈이 아니라 삼각함수에서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자, 이거 하면요. SM 앞으로 나오고 2배의 코사인 알파 빼기 2분의 알파 빼기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형태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m 되고 앞에 2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알파 빼기 베타니까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2 해주면 되죠.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2t.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t.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2분의 SM 맞죠? 코사인 2분의 1 델타 오메가 t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이거는 2분의 1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를 오메가라고 할게요. 오메가 t예요. 여기서 오메가는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오메가는 2파이 f였죠. 2파이 f요. 따라서 델타 오메가는 2파이 델타 f란 말이에요. 요거란 말이에요. 2파이 델타 f. 자, 그러면 이거 합성파의 파동함수에서
요거. 자, 그럼 요거는 여기만 쓸게요. 요거만 쓸게요. 델타 오메가가 2파이 델타 F니까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 어떤 식으로 돼요? 2분의 1 2파이 델타 F T. 그렇죠? 자, 그러면 각 진동수 요 놈이 요거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2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F1 빼기 F2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따라서 합성파가 나타내는 그 진동수, 이거 맥놀이 진동수는 바로 뭐란 얘기예요? 각 진동수가 바로 요거니까 각각의 진동수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차이값만큼.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드린 거 486Hz하고 498Hz의 차이값이 12Hz의 진동 형태. 요 파란색이 바로 12Hz의 진동 형태의 맥놀이 진동수란 얘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재밌는 현상이죠. 이건 언제 나타나요? 진동수가 비슷할 때만 나타나요. 특히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이게 거의 비슷할 때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요. 되셨어요? 자, 아무튼 이게 맥놀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나온 거 도플러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도플러 효과는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지를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배우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관측자와 음원이 움직임에 따라 소리의 진동수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내 옆을 지나가면 멀리서 경적을 울리면서 올 때는 점점점 나에게 가까워질수록 경적 소리가 커지고 나에게서 멀어질수록 경적 소리가 작아지죠. 특히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요. 근데 나하고 가까워질수록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이렌 소리는 작게 들려요. 그런데 구급차에서 나오는 사이렌 소리의 진동수는 언제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왜 크게 들렸다가 작게 들렸다가 할까? 그게 바로 이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 도플러 효과는요, 파원이 움직일 때랑 관측자, 듣는 사람이 움직일 때랑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거를 한 대 수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관측자가 움직이는 경우, 그 다음에 파원이 움직이는 경우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관측자가 움직여요. 관측자의 속도를 VD라고 할게요. 이 VD는 0이 아니에요. 단 파원의 빠르기 VS라고 할까요? VS, 파원, 소스라고 해서 요거는 0입니다. 파원은 고정돼 있어요. 즉 파원 S는 고정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파가 퍼져 나와요. 자, 그러면 이해하기 좋게 그냥 직선파라고 할게요. 여기서 직선파가 이렇게 퍼져 나와요. 자, 이렇게 퍼져 나와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파원에서 나온 소리를 들어요.
듣는데, 자, 이제 번호를 붙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아, 괜히 많이 그랬네요. 자, 아무튼 얘가 안 움직인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서 파1도 안 움직이고 얘도 안 움직이니까 파1에서 만들어진 일정한 진동수, 즉 파면의 간격이 일정한 형태로 쭉 얘가 들어요. 그렇죠? 파1에서는 일정한 파장을 만들어내니까, 그럼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균일하게 오는 파를 들으니까 소리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가 움직인다고 쳐보세요. 자, 얘가 움직이는 속도, 파1 쪽으로 먼저 가까이 간다고 쳐보세요. 이쪽으로. 이게 VT라고 해보세요. 관측자가 움직여요. 이게 파장입니다. 이게 파장이에요. 파장. 자, 이렇게 된다고 쳐보세요. 파1에서의 속도, 이 파1에서의 그 소리, 속력은 V라고 해볼게요. 소리가 V에 빠르기로 퍼져나가요. 음원 자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즉 스피커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퍼져나가는 걸 V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시간 t 동안에 얘가 VD에 빠르기로 걸어갔을 때 요만큼 갔다고 칩시다. 너무 많이 갔나요? 요만큼 갔다고 칩시다. 아무래도 소리보다는 사람 걸음 속도가 느리니까 요만큼 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거리는 VDT예요. 그렇죠? 그럼 T 동안에 소리는 이만큼 간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VT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요만큼이 VT예요.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요 모양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겠네요. 예,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간 t 동안에 얘가 들을 수 있는 거는요, 요 음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면 되죠. 요 음을 들어요. 즉 요만큼의 음을 들어요. 되었어요? 얘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얘가 들을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세 개를 뺀 요만큼, 요만큼이 이쪽으로 오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하는 파면을 얘가 들어요. 소리가 이렇게 진행해 오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렇죠? 요만큼 해당하는 요 소리를 들어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리를 들어요. 뒤쪽에서 오는 1번과 3번까지 소리는 얘가 못 들어요. 됐죠? 근데 얘가 움직이면요, 얘가 이만큼 가는 동안에 1번이 여기까지 오죠. 1번이 여기까지 오니까 얘는 추가로 요만큼을 더 듣는 거예요. 3개를. 얘가 들을 수 있는 거는. 따라서 이 전체 거리 거를 다 듣는단 말이에요, 얘는. 요거의 거리에 해당하는 요거 파와 요 거리에 해당하는 파를 다 듣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면. 구분이 가세요? 따라서 얘가 들을 수 있는 파면은요, VT에다가 VDT에 해당하는 그거를 파장으로 나눠준 거, 요만큼을 듣는 겁니다. 파면의 수가. 되었죠?